네, 수요일 여행을 떠나요. 여행 칼럼니스트 이신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강원도의 눈도 좀 소강 상태를 보인다 그러고 기온도 점점 회복돼서 정말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가까운데 물론 사는 곳마다 틀리겠지만 그렇죠.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네네. 양평으로 좀 여행지를 정해봤습니다. 네, 양평. 근데 양평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참 좋아해요. 그렇죠. 네, 가깝고. 근데 양평 오늘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아무래도 2월달 요즘에 여행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기도 하고요. 네. 또 겨울에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멀리 또 막 지금 강원도 쪽은 폭설로 인해서 네. 가면은 조금 많은 설경보다는 고통이 좀 많이 따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가까운 데를 좀 가보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소개한 이유가 최근에 어느 한 군데를 취재를 했는데 네. 거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알려주려고 했고 네. 그곳이 원래는 캠프였어요. 캠프. 예. 캠프면 어른들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네. 가는데 거기가 눈썰 매장도 있고요. 네. 승마 타기도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노는 프로그램을 보고 네네. 있으니까 네.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과학적인 게임을 하는데 한참 보고 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또 이렇게 가기엔 괜찮아서 괜찮다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 클럽이 하나 있어서 네. 이 계절에 딱 맞을 것 같아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무슨 클럽이에요? 힐빙 클럽이라고요. 힐링이 아니라 힐빙? 네, 힐링이라는 단어하고 웰빙이랑 같이. 새로운 조어군요. 예, 요새는 네. 이제 이렇게 좀. 네. 예, 관심을 휴테크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봄직한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건강에 또 관심도 있고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예,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해봐야 그래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일상에 너무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자기도 네, 모르게. 네. 그래서 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함께 시간 보내지 못한 거 하고 시간을 보내되 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풍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 못한 것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도 왜 누구 생각나는데 좋은 데를 가면 또 누구 생각나잖아. 여기 같이 왔었으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낭비할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조금씩 시간과 돈을 쪼개서 이렇게 정말 자연경관 좋은데 또 정말 호기심이 많은 데를 함께 가보는 시간을 갖는 거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네. 이분은 특히나 굉장히 애국적인 분이셔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네. 40, 50대에 우울증 앓고 있는 중년 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많을 것이다. 자기 부인이 암으로 네.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는데요. 네. 승마를 좀 해보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승마를 못 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승마 생각은 일단 살아있는 동물을 타는 거니까 좀 무섭고 그다음에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청소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네. 저희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양쪽으로 다 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것도 한 번쯤 해봄직한 네.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하고요. 또 여기가 좋은 게 이분이 굉장히 유기농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거에 장난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난 그게 제일 싫은데요. 최소한 원가에 대한 투자를 좀 자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가보면 효소 같은 거 양평에 오디가 유명한데 오디를 그대로 효소를 해서 오디.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 먹기도 하고 모든 게 웰빙 식단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청소년 그 수련원 가보니까 곳곳에 주전자에 그 건강차를 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따라 먹을 수 있게? 네. 네. 그런 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네. 하고요. 조금 소개를 좀 네. 하자면 1월 달에 개장을 한 거, 아직 본격적으로 개장을 한 건 얼마 안 됐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하게 좀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문턱이 높으냐, 그러면, 때에 따라서 뭐 생각에 따라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우나도 이렇게 밖에서 눈이 오는 걸 볼 수 있게, 이렇게 유리창으로. 아, 좋죠. 네. 그리고 또 여자 신경을 써서 화장하는 이렇게 네. 그런 코너도 네. 저희 해놓고요. 특히나 좋았던 점은 2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유리온실처럼 된 아, 네. 온통 식물이에요. 옷을 입고 네. 불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일상에 늘 쫓겨서 살고 이렇게 힘든데 여기 가니까 또 조용하고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서 반 정도를 읽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한번 살아보니까 좋고요. 또 거기 전문가가 네. 박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이걸 내 몸을 이게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80 이상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 다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다니시는데. 거기다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주변에 걸림이 없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뭔가 좀 복잡한 게 있는지 그 지수의 8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이게 사람이 건강하기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건강 서브 헬스라고 하는데요. 요 상태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네. 박사님 전문가적인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럴 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이런 부분이 뭐였냐면 간을 좋게 하는 방, 또 신장을 좋게 하는 방, 폐를 좋게 하는 방. 글쎄, 근데 과연 이거에서 얼마나 건강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제 네. 건강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서.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셔서 아마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홍보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괜찮아서 오늘 네. 이런 데를 좀 가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특히 정말 올겨울에 눈은 지겹지만 그래도 사우나에 앉아서 눈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로망입니다. 겨울의 로망입니다. 여기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조경하고 옷을 이렇게 물을 줌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습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옷을 입고 가니까 좋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왜 우리나라 사우나 보면 정말 시설이 정말 눈 크게 떠지게 잘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우나나 이쪽은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네. 한 가지 저기가 안 됩니다. 3월 달부터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이하는 안 받겠다. 왜냐하면 네. 그게 저도 사실은 그 얘기 듣고 공감을 좀 했는데요. 네. 이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뭔가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산하죠 좀. 네. 그래서 가족 있는 분들은 막 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이나 좀 이렇게 모시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노는데 수련회 있잖아요. 눈썰매 타고 이러면 되잖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 여기는 그 대신에 이런 쪽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힐빙 클럽 사진이 벌써 올라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요. 디오님, 남편은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요. 5분의 여유도 없이 살면 슬퍼질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동감합니다. 마미님,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도서관까지 걸어가면서 듣고 있어요. 나이 들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도 또 도서관으로 걸어가신다. 참 남이 볼 때는 그림과 같지 않습니까? 어느 틈님, 아까 모든 가족이 각자 특수성이 있다고 하신 말 공감합니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게시판. 여기 올라왔어요. 오크마리님인데 여기 지금 얘기하신 힐링클럽 사진인가 맞죠? 우리 검색 실력 대단하십니다. 사진을 제가 찍은 것보다 더 잘 찍으셨네요. 그 오크마리님인데 이렇게 생겼군요. 정말 이건 뭐예요? 온실 같아요. 네, 유리 온실처럼 돼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사실 우리 음악 들을 때 마이크 켜놔야 돼요. 그래요. 늘 세 사람 이상의 수다가 늘 즐겁습니다. 우리 이 방에 정승조 씨하고 저하고 이신아 씨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도 뭐 두 분, 세 분 친구분들 만났을 때 재미나게 얘기하시죠. 오늘 여행 칼럼니스트 이신아 씨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양평 필빙 클럽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는 초등학교 어린이 안 된다고요. 네. 그야말로 정말 어른들끼리의 휴식.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도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또 양평에 또 다른 곳 이야기도 좀 해야죠. 그렇죠. 네. 여기 놀기도 하고 또 구경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있는 곳이 지평면이에요. 지평면. 네, 양평 지평면인데 네. 지평에 가면 유명한 막걸리 집이 있어요. 네. 이신아 씨 막걸리 안 드신다면? 저는 사실 막걸리를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맛있는데. 술을 못 먹으신 분들은 막걸리라 뭐 이런 걸 좋아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맑은 물을 따라 드시는 분에서 저는 막 흔들어서 왜 뿌옇게 된 게 더 맛있는 네, 뭐 취향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탁한 술은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제가 여기 취재하러 갔었어요. 네. 갔더니 직접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4대째 가업을 잇고 9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고요. 요 일대에서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 나가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일대에서만 이렇게 팔고 있고 지평 막걸리. 네. 지평 막걸리는 전통주 하긴 유명한 그런 곳이고요. 되게 칼칼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맛을 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맛을 보긴 했어요. 예, 근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병 정도 사오든가. 막걸리 안 마시는 분이 드셔서 괜찮았다 그러면 괜찮은 거겠죠. 네. 제가 맛은 항상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쪽 농협이 있는데요. 보통 농협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서는 또 장당극 행사를 해요. 네, 농협에서 장당극 행사를 해서 제가 그 장당극이 체험장을 또 가봤어요. 이 집이 여기가 이제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서울에 그 직거래 농산물 하잖아요. 그래서 왔었대요. 그래서 농가에 나오는 물건을 갖고 와서 팔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농가에서 나오는 된장이나 이런 거를 그 유명한 강남에 있는 백화점 쪽에 넣었대요.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이 조합장 그때부터 이게 농협에서 장당극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지평 농협에서. 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다 계약 재배 국산 뭐 콩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유리 온실 안에다가 그 장독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봄에 담아요. 봄에 담고 가을에 이제 익으면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이 도시에서는 그 된장 항아리 놀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집에다 둔다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잘 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지평 막걸리 벌써 사진 올라왔어요. 오크마리님께서 지평 막걸리 사진 올려주셨고요. 딴 데서도 파나 보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나요? 글쎄요. 그리고 치우지아님께서는 양평 연꽃 유명하고 연잎밥
또 연근 등 연요리 많다고 좀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 양수리 쪽은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네네. 양수리 쪽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원지기님은 막걸리는 역시 흔들어 먹는 게 진짜 맛이죠. 아, 제가 맛을 아는 거로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장당극이 행사에는 참여하려면 뭐 지켓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 뭐 단체 예약 필요해야 되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장당극이 뭐 좋은 날이 있나 봐요. 근데 네. 오늘 28일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가서 사진 찍으러 한번 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3월 달까지만 한대요. 네. 봄에 3월 담잖아요. 달까지. 봄에 담는 네. 그런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관심 있는 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더니 자기가 해마다 간다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농촌과 또 도시의 어떤 거래를 이끌고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거 장류 같은 거는 절대 인스턴트를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집에서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비니까 전화번호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전화번호 따로 안 해주고요. 지평농협 치면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용이? 그게 한 사람만 체험 가능하고요. 네. 15만 원인데 아마 얼마인지도 한 마리인지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항아리 요만한 항아리에 네. 담그는 모습은 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네. 양평에는 또 용문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용문산이 사실 사철 아름다운데 가을에 단풍 들 때 우리가 용문산 생각하죠. 은행나무. 네, 은행나무. 근데 사실은 사철 아름답습니다. 네. 원래는 미지산으로 부르다가 네. 태조가 등극하면서 용문산으로 바꿔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도일봉과 중원산, 백운봉 다 유명한 곳들이죠. 네. 그 주변에 이렇게 다 연이어지고요. 또 용문사라는 사찰이 있고 네. 또 상원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계절은 좀 썰렁하긴 해도 또 네. 썰렁할 때 그 사찰 방문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입구에서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가는데 거기에 친환경 농업 박물관이 좀 생겼고요. 네. 맨날 같은 길로 안 가고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 일주문 쪽으로 안 가고요. 네. 산길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네. 거기에 그 정지국사 부도 팻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가봤더니 정지국사 탑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사찰만 보고 이런 소소한 거리들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부도를 산속에 있는 거를 보니까 또 나름대로 나쁘지 않더라고. 네. 이분도 고려 충수광 때 그 유명한 그런 분이었고요. 여러 가지 그때 뭐 나는 간다. 천마산 정멸하면서 그런 말을 남기고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네. 참 쉬운 말이지만 이런 말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어떤 뭘 남기는 듯 그쵸. 그런 느낌이 나는 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뜰 때 나는 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 정지국사 부도 팻말을 따라서 이제 한번 가보고. 네. 용문산과 용문산은 많이 가는데요. 네. 저는 거기보다 상원사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도 상원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상원사는 가는 길이 좀 틀리긴 하는데요. 네. 걸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네. 말고 차가 나 있어요. 찻길이? 네네. 네. 방향이 틀려서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곳에 사실은 지금 계절보다 여름에 또 가면 계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전원주택 단지예요. 네. 양평 정도면 전원주택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고 거기 전원주택 와서 또 건강 챙기면서 매일 걷는 분도 만났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차 두고 걸어가도 되고 네. 찻길이 상원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내려보면 저는 여기 들어가면 그게 사찰이 굉장히 크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앞이 튀어서 그런지 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 기분이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 아닌가. 뭐 이런. 그럴 정도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사람마다 특히 다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그게 특히 뭐, 유명한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네.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네. 고려시대에 창건한 걸로 천년고철을 알고요. 네. 보우선사가 정진했다는, 보우선사가 또 네, 양평분이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조한선사, 무학대사, 예,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곳에서 거했다는 그런 네. 사찰이고요. 또 세조가 또 여기서 피부병을 고치러 왔다가 중장부사했다는 그런 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의병 순종 때는 외병이 이 지역에 집결해서 의병을 소탕하기 위해서 불을 지어서 법당이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네. 그런 상태였다가 지금 복원해서 이끌고 있는데 사찰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철조 열애 자상 정도고요. 다른 데는 이게 유물들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놓은 듯한 네. 예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저는 괜찮았고요. 또 체험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예 보릿고개 연수리 마을에 그 마을 자체가 농촌 체험 마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밑에 바로 또 있어요. 네. 무슨 체험이에요? 체험을 다양하게 합니다. 이렇게 슬로푸드 음식 체험이 특히 인기가 있고요. 보리떡도 만들고 계절마다 틀려요. 네. 네, 두부도 만들게 하고요. 네, 네, 뻑밥 네. 지어 먹고 네. 겨울철에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체험객들이 되게 많아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마을을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보리도 심어놓고요. 돌담 있잖아요. 여기다 색칠을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각각 벽화 같이. 네, 네. 그래서 그림도 그려놓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정보화 체험마을 가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정보화라는 말이 붙었죠? 그게 어디 청에서 내려주는 그런 마을이에요. 정보화 마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IT 실험을 해보고 일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농촌 생활 네네. 체험이에요. 농촌 생활을 체험해볼 정보화 체험 마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법 많아요. 근데 네. 어느 청에서 네. 네, 이걸 내려주는 네. 해서 그 마을을 그렇게 이름을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 지역이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공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네, 물 좋고. 네. 그래서 장수골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아마 네. 여기서 또 체험하고 하고 이러면 더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가시려고 하면 미리 좀 알아보셔서 어느 체험이 가능한가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개인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단체들. 네, 아마 아이들 주로 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어른들도 좋겠지만 네. 주로 어른들은 집에서 자기가 해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면 만들어 먹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고삿길 돌아보는 길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양평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죠? 우리는 그냥 좋은 경치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밑으로 또 그 영어마을 있어요? 네. 영어 마을이 있는데 여기다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꽃보다 남자 시티한테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됐대요. 네. 근데 관광을 하려니까 입장료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6,000원이나 있어요. 6,000원. 사실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물론 다른 영어 마을도 다 돈을 내야 되는 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국적인 모습 보긴 하지만 이렇게 좀 3,000원 정도 했으면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00원을 더 낸 것에 그냥 화가 나.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거로군요. 제 네. 생각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안 들어갔어요. 그때 이 마을 계신 분들은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버지니아 마을을 재현했다고 그러는데 궁금은 했어요. 네. 근데 그 마을을 내가 애들 영어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이걸 하여간 저는 좀 그랬습니다. 네. 다른 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
요새 국철 생겼잖아요. 너무 내가 리얼했나요? 아니, 네. 나는 애가 없으니까 3,000원 더 내기 싫어. 그런. 죄송합니다. 아니. 여름에는 여기 수영장 너무 수영장, 솔직하셔서. 수영장 굉장히 네. 잘해놨더라고요. 여름에 네.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급수습에 들어가셨으니까. 예. 항상. 네, 수영장 있어요? 예. 네. 여름에만 개장합니다. 예.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용문면으로 내려오면 네일바이크 탈 수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재밌어요? 네일바이크 괜찮아요. 예, 저는 몇 번 타봤는데요. 여기 네. 용문면에서는 안 타봤는데. 네. 그 되게 4명 정도. 정선으로 잘 가죠. 네, 여러 군데 있어요. 문경도 네, 있고, 네. 정선도 있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진만 찍고 잘 안 탑니다. 네. 힘든 구역도 있어요. 이렇게, 아. 예, 그렇다고 뭐 마진이 들지는 않지만, 근데 한 번 정도는 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힘 좋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타서 업혀가야 되겠다. 예,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네. 하고 요새 여기 또 용문 장날도 또 유명한 5일하고 10일. 5일, 10일. 예, 그리고 네. 국절이 생기면서. 네네네. 예, 용문역까지 와요. 역사가 많이 바뀌어서 예. 옛날에 그런 중앙선 열차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주 용문이 뜨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매일 상설로 이 난전들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만 구경해도 네. 또 재미가 있죠. 물론 장날에는 더 많이 크지만 소소한 조그만 것들 네. 이런 거 볼 수 있는 곳이 용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한번 오지 도는 눈꽃 열차 한번 타봤었거든요. 한상선 눈꽃 열차. 그런데 거기 쓴 왜 급조한 장들이 있죠. 예. 이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 속상했어요. 정말 시골장 같은 맛이 나든가. 그래서 만들어진 장.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관광지인데 감수하셔야죠. 이런 식의. 그래서 진짜 참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용문은 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용문역에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분은 제가 지금 소개한 곳을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몇 군데 감수해야 돼서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몇 군데 자기한테 맞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내가 소개한다고 해서 다 들러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서 그렇죠. 제대로 좀 느끼자.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제부터 메모하실 필요가 있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추천 맛집. 음식점 소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용문산 육계는 산채리 먹어야 되죠. 네. 빈대떡 먹고 막걸리 먹고 이게 되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 한 집 유명한 집 하나 있고요. 그건 알아서 큰일 찾아가시면 났네. 이거 필요한데. 되고요. 제가 그 뒤로 또 몇 번 가서 알게 된 곳이 있는데요. 네. 그쪽 광탄리 쪽으로 오니까 네. 괜찮은 설렁탕집이 있었어요. 이슈가 확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시네요. 그죠? 가보면 이슈가 이 집이 왜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두도 맛있었고요. 또 용문 읍에도 내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네. 어느 집이 맛있는가. 네. 굉장히 찾기 어려웠지만 막국수하고 묵채밥 제대로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찾아가서 본능으로 제 블로그에 오시면 몇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네, 나들이 97? 네. 그죠? 네. 네이버 블로그. 네. 나들이 97. 영어로 네. 나들이 97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는 이제 다 실명이 돼 있겠죠? 네, 지도 전화번호, 네. 사진 다 찍어서 사진, 음식 사진, 내가 먹어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저희 이 시간 애청자인 거 아시죠? 그래요? 하여간 말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오늘도 너무 제 생각을 주관적인 걸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어차피 이 시간은 여행 칼럼니스트 이신아 씨가 알려주시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관광객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환상선 눈꽃 열차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그 현지에 갔을 때는 현지를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네.
되도록이면 그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 네.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갔을 때. 네. 느낌. 예,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했을 때 내가 네. 참 화가 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혜린맘님께서 큰 집이 지평이라 큰아버지가 가끔 사주시는 지평 막걸리 너무 맛있다고 글 올려주셨고요. 제가 사우나 노천탕 좋아한다 그랬더니 치우지아님 청주에서 초정으로 가시면 천지탕이라는 초정 약수가 나는 목욕탕이 있는데 노천탕이 있어서 눈 오는 날 너무 좋다고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평 막걸리 사진을 오큰마리님께서 올려주셔서 봤어요. 83대를 이어온 자부심이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렇게 생생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신아 씨 그러면은 2주 후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